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심의 황웅문입니다. 31편 불안불감증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불안증이라고 하지 않고 불안불감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웨이죠. 한의학의 특성은 치우친 것을 경계하거든요. 모든 질환은 치우친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불안불감증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불안한 것도 문제지만은 불안을 못 느낀다면은 이것 역시 병이 된다는 거지요. 불안장애라는 것은 칠정병에 속하죠. 불안이 증폭돼서 생활이 힘든 그런 단계를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불안 플러스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거지요. 불안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이 세상에 불현듯 출현한 것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지구는 뺑뺑 돌아가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불안이 그냥 불안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증폭될 때 문제가 되겠죠. 불안이 증폭되는 경우는 뭔가를 좀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불안증이 된다는 거지요.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만 처리하려는 마음이 부른 감정적 장애다. 역시 원카드 강박심리가 작용하는 거지요. 2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 말을 하네요. 제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자기 방식이 옳다면 일이 잘 풀리고 평화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히며 불안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것은 내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내 방식을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 방식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별다른 거겠습니까? 믿고 맡긴 생활이 적을 수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내 혼자 알아서 내 혼자 다 하려고 할 때 불안증이 많이 오거든요. 더 바랄 수 있다. 그렇게 바라는 심리가 잘못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은 그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안감이 많이 증폭이 되거든요. 현실을 인정치 않고 내 마음대로만 이끌고 가려는 그런 존재부정의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되면은 현실과 부딪히죠. 살다 보면은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장벽은 내가 다툼으로 인해서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힘쓰기를 할 때 나타나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때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만일 계속 존재를 부정한다면 불안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분열증까지 전변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강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2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예요.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집착이 심하고 의심도 심해요. 근데 제 어머니도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꾸 비만해져서 저한테 심적 부담을 주고 있어요. 삶에서 자꾸 불안한 일들만 다가오는 것 같아 힘들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면 그의 좋은 점도 보았을 거예요. 좋은 점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닐까요? 어머님의 문제도 같죠. 이제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한순간이라도 부모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내가 생존하기가 어려웠겠죠. 도움받은 일들은 모두 잊어버린 채 그 어머니의 단점만 캐다가 불안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불안이라는 것은 되지도 않는 또 있지도 않는 그런 사실을 열거하면서 개선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거죠. 그 불필요한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불안증에 빠진다는 거지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제는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이 오지 않으니 미치겠어요.
잠 편히 자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불안하다는 것은 증세이고 결과잖아요. 불면도 마찬가지다. 둘 다 증세라는 거지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잠이라는 것은 잠귀신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잠귀신이 이제 나를 데리러 왔는데 내가 버티는 힘이 세니까 문지기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지기들이 뭐냐? 그게 바로 잡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낮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자는 얘기죠. 화초 키우기나 등산과 같은 다른 취미에 잡념을 묶어보는 건 어떠냐 이거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움직여서 힘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힘이 빠지게 되면은 잠귀신이 나를 쉽게 잡아서 평화로운 수면 속으로 데려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죠? 다음날 더욱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또 물어요. 다음날에 피곤할까봐 잠을 자둬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잠귀신들이 나를 못 데려가게 하는 거죠. 낮잠을 피하고 피곤을 양껏 쌓아둬 보세요.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은 피곤이 더 쌓여서 잠이 올 거예요. 내일도 잠이 오지 않으면 하루 더 쌓아두세요. 공공님이 외계인이 아닌 한 결국 잠들 수밖에 없죠. 사실 잠이라는 것은 내가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도 잠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자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잠을 노력하다가 보니까 잠귀신들이 나를 잡아가기 어려운 것 뿐이거든요. 그냥 쌓아두면은 잠이 안 오면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잠귀신이 나를 데려가거든요. 잠을 내가 점점 더 안 잔다는 것은 잠귀신이 나를 점점 데려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되는 문제죠.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하던 직장을 잃었어요. 이러다 영원히 일을 못 구하면 어쩌죠? 일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폐인이 되겠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때는 노숙자 관리시설에 상담과 강연 이걸 통해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재활 교육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나본 노숙자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지극히 편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우리의 불안심리라는 것은 노숙자가 될까봐 그런 걱정에서 불안증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숙자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실제적으로 접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활교육을 받을 때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았거든요. 폐인이 될까 봐 불안한 건데 폐인이 되어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또 폐인이 되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리한 생각이 불안증을 일으키는 것이지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현실이 힘들면 불안한 것은 올라오죠. 그런 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생각이 플러스된 거죠.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존재 부정이 플러스된 거겠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게 당연하죠. 그런 불안함이 있어야 미리 움직이고 준비할 수 있겠죠. 다만 현실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이끌어 가려는 생각이 강할수록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거지요. 결국 내 방식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본래 한치의 위험 요소도 없는 안전지대란 없죠.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드물긴 하지만은 지진이나 해일로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 모두 없애려는 마음은 강박입니다. 이 강박이를 앞세울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이 가끔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것은 내 생각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결코 나의 불합리한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맞을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내 바람보다 훨씬 더 완전한 계획하에 움직이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정말 불완전해서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뭐든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이 날 불안하게 만든다. 타인을 존중치 않고 이 사회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실종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20대 초반의 청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꼭 악행을 저지를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행을 하면 누구나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정신이죠. 지금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악행을 예방하는 마음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공공씨가 악행을 경계하고 있는 한 잘못을 범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데가 악행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악행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30대 주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척이 운영하는 생고기 식당에서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축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괴롭고 죄책감이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혐오스러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가축을 빌려서 잡아먹는 것은 자연히 허용한 일이에요. 물론 먹기 위해서 잡는 것 이외의 불필요한 살상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 실제로 고대의 인류는 최소한의 살상만 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결코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북극에 사는 고대인들이 술록을 잡아먹어야 하잖아요. 그때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미안함을 표현하고 잡아먹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른 생명을 먹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곡물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 모두가 신성한 생명을 섭취한다는 관점에서는 다르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미생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거든요. 물속에도 미생물이 많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 정성을 다해 자신의 일에 임해보세요. 식당에서 손님을 맞는 행위 자체를 경건하고 감사하게 해나간다면 불필요한 죄책감이 주는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상을 해야 되겠지만 더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 본다면 불안증이 증폭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불안을 못 느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개인이든 국가든 일명 불안불감증에 걸려서 위험 요소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참담하고 혹독한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불안장애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늘 안정되어 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요. 설령 그렇다 하면은 인간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는 없지요. 정상적인 불안감은 건강한 경계심으로서 반드시 필요해요. 예법을 잃고 정성스럽게 살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 때, 뭐든 대충 살려고 할 때는 절로 불안감이 생겨나지요. 이렇게 살면 삶의 기본인 의식주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오히려 내게 유익하지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안과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죠. 사회성이란 확장된 나를 인식하는 개념이에요. 내 본질과 남의 본질은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되죠. 우리라는 용어 자체가 곧 사회성에 대한 인식이죠.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는 경지니까요. 이런 느낌이 상실될 때는 불안해져요. 반면 우리라는 저변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죠.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미 나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내 몸도 이 우주 만물과 연결돼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단절될 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나 혼자라는 마음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실체를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나 혼자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필요하죠.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런 마음이 풍부하게 올라오면 불안할 일은 있지만 그 불안이 증폭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동체는 조금만 살펴보면은 내 생활 주변에 우리 지역 주변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에 나를 귀속시켜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갈 때 불안감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내 몸과 마음을 묶어두는 것도 이 불안증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천에 농촌문제연구소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농촌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일을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은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게 함께 한다는 생각이 불안증을 예방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불안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불안감마저 없애려는 마음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켜서 불안 장애를 불러온다.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 내 역량과 분수에 맞게 살려는 겸허한 자세, 삶과 사람에 대한 건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정상적인 불안감이 작용할 뿐 병적인 불안장애가 찾아오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할 수 있거든요. 불안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죠. 서로 의지도 하고요. 사랑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32편 우울불감증 회복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